정당 지지도 잠깐 볼까요? 정당 예, 예. 지지도. 정당은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아, 격차가 줄어들었네요. 예,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 예.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지난주 5% 포인트 격차였었죠. 네. 민주당은 31%인데 지금 30% 선을 하향 돌파하지는 않았지만 고점 37에서 많이 내려와 있는데 예, 국민의힘은 네. 4% 포인트 더 지난주에 올랐죠. 더 높아져서 네. 36이 됐다가 35가 됐습니다. 그래서 격차는 지금 3% 포인트가 됐습니다. 줄었어요. 격차가. 예, 줄었습니다. 오히려 줄었는데 어떤 요인이 좀 작용했다고 보세요? 근데 뭐 사실은 횡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예, 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둘 다 이제 횡보라서 네.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국정평가에서도 지금 자영업에서 좀 긍정이 좀 빠지고 있죠. 아, 자영업에서. 예. 경제가 안 좋다는 거겠네요. 부정이 높아지는 거는 네. 자영업과 학생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 조사에서요. 보수가 96명이 빠졌어요. 아하. 이번 조사에서 많이 빠진 거죠. 예, 보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네요. 예. 보수가 오히려 빠졌네. 예. 이게 뭐 글쎄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중도로 뭔가 네. 보수라고 응답하지 않고 중도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늘어났습니다. 아하. 보수라고 말하기 약간 좀 꺼려지는 그런 좀 사실 자기가 보수라고 네.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무슨 이슈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그게 후쿠시마일 수도 있습니다. 오염수. 후쿠시마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노조 대응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작용했다.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보수 과표집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번 조사를 보시면 보수가 이렇게 진보보다 덜 잡혔는데도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그거는 그렇게 그래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보수, 진보, 중도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응답이 네.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도 방금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1% 포인트 회복된 거는 이렇게 광주 전라에서 네. 그동안 좀 많이 좀 빠졌었거든요. 여기에서 일부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민주당 영향이 쪽에서?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는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무직자, 은퇴자 이분들은 이제 금융소득 또는 저 연금소득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국힘 조금 빠졌습니다. 이거 다 5점 이내의 변동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국민의힘의 행보나 민주당의 행보가 어떻게 눈에 확 띈 거는 없었는데 네. 민주당은 1% 회복을 했다라고 하는 행보고요. 국민의힘은 1% 네. 빠지는 행보가 아하, 됐습니다. 그래요. 횡보는 보이고 있지만 격차는 줄었고. 예. 자, 근데 내년 총선 결과 기대. 뭐 이런 조사도 이번에 있었더라고요. 자,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까? 뭐 이 일부 뭐 언론보다 이런 데서는 국민의힘이 또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기도 하던데 갤럽 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참 재미있죠. 네. 정부를 견제해야 되니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라는 응답이 49니까 절반입니다. 그래요. 예. 여기는 야당 다수 당선이 49%. 예. 근데 이게 네. 지난 5월 1주인가요? 5월 1주와 같은 수치입니다. 그래요. 6월 1주가 한 달 전과 아이고. 똑같은 이거 그런 상황이다. 추이가 안 나오네요. 추이는 안 나오는데 네. 이게 같은 수치입니다. 지난달하고 그러니까 49대 37. 그러니까 야당 다수 당선 49대 여당 다수 당선 37이 지금 지난달하고 완전히 같은 수치입니다. 아하.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요. 네. 이거는 야당한테 좀 안타까운 건데요. 야당 지지도가 지금 31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부 견제로는 49인데 민주당 지지도는 31입니다. 격차가 좀 있네요. 예. 정의당은 이번에 5% 나왔죠. 네. 그럼 31 더하기 5해서 36 나옵니다. 그러면 야당 정부 견제하는 이 민심을 지금 두 야당이 다 끌어안고 있지 못하다. 그렇네요. 그렇죠. 야당이 당선돼야 되는데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야당으로는 그걸 다 가져오지 못하니 이거는 제3지대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 정부 지원 여당 다수 당선. 이것도 안타까운 거죠. 네. 지금 여당 지지도가 몇이었습니까? 아까 보니 35였죠. 35. 근데 37 나왔으니까 뭐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또 살짝 빠진 거죠. 네.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당이 또 그거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지금 보면은 거의 과반에 달하고 있다. 절반인 아, 거죠. 절반이다. 예. 그러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이런 정권 심판론 예. 이런 표심을 어떻게 모아낼 것이냐 그렇죠. 이게 중요해 보이겠네요. 그렇죠. 결국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 음. 또 어떤 공약을 내거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당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그렇죠. 많은 혁신이 야당도 마찬가지고 예, 필요하죠. 음, 여야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난달과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정권 심판론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맞습니다.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응답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절반입니다. 네. 예. 참 2023년 3월 2일에 보니까 예. 그 수치를 보니까 정부 견제외 야당 후보 많이 당선된다. 이게 이제 44였는데 예. 6월에는 49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거. 오히려 더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 이게 좀 눈에 그렇죠. 띄네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도를 네. 한번 보시면은 중도에서도 절반 50%가 예, 평균 대비 1% 포인트 많은 거죠. 평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정부 견제론이 네. 50%, 정부 지원론 여당 많이 당선이 35 이렇게 아. 차이가 납니다. 예, 이것도 그래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예, 뭐 분위기라 할까요?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을 봐서는 예, 야당 다수 당선 얘기가 더 많으니까 예, 지금 뭐 혁신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혁신을 통해서 야당 다수 당선 이 여론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과제네요.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또 뭐 좀 작은 정당들이 있는데요. 네, 그 정당들이 지금 요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 견제 야당 다수 당선 요 민심만 끌어안아도 지금보다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서 네, 좀 제대로 된 견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국민 여론은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보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예, 예. 자유응답인데 이 조사도 이번에 갤럽에서 했더라고요. 예. 요게 좀 보시면은 네, 이재명이 뭐 불변의 1등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뭐 홍준표인데요. 여기 밑에 수치가 요게 이제 이번 주입니다. 이재명이 22, 그다음에 한동훈이 11, 네, 그죠? 5%가 홍준표죠. 그다음에 오세훈 오세훈. 이렇게 됐습니다. 요 끝에 1%로 등장한 사람이 네, 민주당 인물인데 이탄입니다. 오, 예. 이것도 놀랍죠. 놀라운 1%. 이거 지금 1%가 오픈 문항이죠, 이거? 네, 예, 자유응답 문항입니다. 자유응답 문항. 여기서 어. 1%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네, 새로운 인물 등장은 여기 이탄이 위에는 다 비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밑에 1% 나왔다. 새로운 인물의 등장입니다. 야. 김동연 지사도 한 번 4% 나왔다가 네, 비어 있다가 1% 이번에 또 새롭게 또 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준석이 1%인데 네. 이준석 정도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인지도가 많이 알려진 그런 인물과 지금 이탄이 또 김동연 네. 같이 1%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22%인데요. 요거를 네. 위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이재명이라는 응답이요 54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네. 한동훈이라는 응답은 25입니다. 이거 차이가 좀 있죠. 그렇네요. 차이가 쏠림 있어요. 현상이 있죠. 예, 확 쏠려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로. 나머지는 이렇게 밑으로 쭉 깔려 있는데 한 네. 자릿수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 이분을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3%.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그렇네요. 이렇게 거의 예. 뭐 10배, 아이고, 이거 그렇게 야당 다수 차이가- 당선이고 여기죠. 여기 4%입니다. 4%, 예, 예. 당 지지하시는 10배 민주당. 넘게 차이가 나는 예. 상황. 이게 뭐냐면은 네. 브랜드 전략을 짤 때 어느 그 양강 브랜드가 경쟁할 때에 시장에서 퇴출해야 되겠다. 네. 한쪽이 너무 세서 퇴출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선이 30% 정도거든요. 7대 3으로 시장을 나누면 네. 30% 정도에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양강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그러면은 이제 시장을 철수하고 그냥 포기하는 게 이 시장을 음. 포기하는 게 나은 건데 지금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신다라는 네. 분들이 54니까 나머지는 사실은 새롭게 등장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네. 1% 나오면 그것도 해피하고 땡큐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름이 없-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나오는 거는 이거는
그 이게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여기 보시면 이탄희 이분은 네. 2%지 않습니까? 2%. 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 2%는 의미 있는 숫자예요. 음, 새롭게 등장한 이 새롭게 등장을 했으니까. 예. 의미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오세훈 이분은 네. 오세훈 이분은 여기 잘 보시면 여기 10%두 자릿수였다가 아, 예, 한동훈이 올라가면서 내려오죠. 그렇네요. 이게 뭐 한동훈에 의한 효과냐? 아닐 수 있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은 작년 6월이죠. 1년 전. 9월로 넘어가면서 한 자릿수로 네. 주저앉지 않습니까? 이때 홍수 났어요. 하하. 홍수. 그러니까 비만 오면 오세훈 서울시장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 침수 피해. 그렇죠. 올 여름도 많이 걱정이 되던데 어떻게 그래서 대비할지. 대선이 5월이 됐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안 오죠. 예. 그러니까 좀 나은데 아. 그 직전 해에 홍수 나면 이분은 힘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오세훈 시장의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거기 예. 대응, 재난 재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예. 그래요. 4%. 자, 근데 지금 3개월 전과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조금 수치만 보면 이제 올라온 모습이고, 그렇죠? 한동훈 그렇습니다. 장관은 똑같은 것이고 뭐 변화가 없는데,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차기 대선 후보로 될 가능성, 이건 좀 지금 뭐 많이 남았지만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저기 한동훈 장관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네. 여든 야든 누구든지 현직 대통령과 이제 거리두기 수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네. 자기 PI의 장점이 아. 돋보이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비교 우위 요소를 찾기 위해서는 네. 현직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하기에는 한동훈 장관은 좀 쉽지 않은 위치인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비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야당 지도자이니.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사실상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후배 아닌가요? 그 검찰 뭐 후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선배를 들이받아야 되는데 선배인가 한동훈 장관이요? 아니요, 윤석열 예. 대통령이 그럼 선배죠. 선배를 들이받아야 되는데 그게 네. 안 좋게 비춰지겠죠. 음. 뭐 선배를 들이받냐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검찰이 거리두기라는 방식은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제 의혹을 제기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예, 그게 맞나? 이게 맞나 하는 생각. 생각은 들어서 뭐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음. 성공하는 거고 뭐 만약에 대통령 레임덕이 결국 모든 대통령은 레임덕을 이제 경험하니까 그때 거리두기를 하면서 의혹도 제기하고 네. 그럼 뭐 수사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다던가 그러면은 일부 자기의 뭐 중량감도 높이고 이게 될 텐데 네. 그게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번 정권 들어와서 주목을 받으면서 인기도 얻고 하고 있지만 큰 꿈을 꾸기 위해서는 결국 넘어야 될 산이 있다, 예. 단계가 있다. 물론 윤석열 정권의 인기 지지도가 높아가지고 그걸 이어나가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이 높다 그러면은 예. 그 뭐 고민할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게 이어진다고 하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걸 넘어야 되니까. 특히 윤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있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이것도 국민들이 볼 테니까요. 예. 그래요. 자, 그런 난관이 남아 있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해 보게 됐고, 뭐 본인 관련된 의혹도 좀 제기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나중에 평가가 있을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봤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우리 김봉신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6월 한 달도 건강 잘 관리하면서 예. 열심히 뛰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